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 거기다 써도 줄지 않는 돈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삶이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나는 지금의 삶을 절대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비밀스러운 회사에 입사한 뒤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상상 초월할 금액인데다 하루 6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워라밸까지 보장되었다. 물론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했다. 비밀스러운 이 회사의 비밀은 범죄자나 마약에 찌들어 삶이 망가진 사람은 물론 보호자가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을 통해 인류 실험을 하는 비윤리적인 회사였던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좀 불편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용하여 실험을 한다니.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면 실험 대상자들은 나라의 도움은커녕 본인 인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뿐인데 그런 사람들을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는가? 심지어 실험 대상에 따라 진행하는 실험도 달랐다. 범죄자 같은 경우 신체를 이용하여 고통을 주는 실험을 위주로 하지만 의도치 않게 쓸모없어진 아이나 노인의 경우 심리적인 실험을 주로 한다. 예를 들면 실험 대상자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도의 수준이랄까? 그러니 나나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내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았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도 벌었잖아. 그 회사 그만두겠다며? 여보, 생각을 해봐. 내가 어디서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겠어? 물론 우리 죽을 때까지 쓸 돈은 충분하지. 근데 우리 틀림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돈까지는 벌어놓고 싶지 않아? 당신 회사에서 실험당하는 죄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 또 그 소리야? 됐고, 이따 저녁에 외식이나 하게 준비하고 있어. 결국 아내는 나를 이해해줄 생각이 없었던 건지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아내와 아들은 사라져 있었고 며칠 내내 찾아다녔지만 끝내 보이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요 며칠 동안 아내와 아들을 찾느라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말았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을까?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아내도 미웠고 고작 며칠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바로 잘라버리는 회사도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매일 술만 마시며 살기 시작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으로 사는 것은 고작 편의점에서 몇 병씩 구매하는 소주뿐이었다. 그리고 그날도 술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을 가고 있는데 저기요. 네? 빈방에서 눈을 떴을 때에는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저 몸에 남아있는 뭔가 상처로 얼추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지저분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처음 보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화장실이나 침대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쥐죽은 듯한 정적과 불쾌한 냄새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내와 아들이 집을 나가고 잘 다니던 회사에서는 잘렸다. 그리고 이젠 이런 꼴이라니. 나는 머리가 울리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움직여 벽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구멍을 통해 건너편을 바라본 순간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여보! 틀림아! 그 안에는 아내와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심지어 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갇혀 있었던 건지 둘 다 영양실조로 보일 만큼 살이 빠져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여보, 일어나봐! 나야! 내가 아내를 부르자 아내는 천천히 눈을 뜨고는 힘없이 속삭였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아내와 아들이 갇혀있는 방을 둘러보니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에 먹을 게 있나 찾아볼게. 나는 서둘러 몸을 일으킨 뒤 아까 보았던 여행 가방으로 다가가 그 속을 살폈다. 오직 저 2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하며 말이다. 다행히 여행 가방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 나는 속으로 제발 음식이 들어있기를 기도하며 물건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커다란 고기용 식칼, 부탄가스가 장착된 토치, 접시 2개와 양식기, 그리고 메뉴판이 들어있었다. 젠장, 음식은 없는 건가? 딱히 필요 없어 보이는 물건들만 나오자 다소 실망스러웠던 나는 마지막 기대를 안고 메뉴판을 펼쳤다. 그 안에는 짧은 글씨가 써있었다. 넌 가족을 살릴 수 있다?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뒷면을 펼쳤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 붙어있던 거울 속에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을 뿐이었다. 해석! 가방 안에 고기를 자를 수 있는 칼과 고기를 굽는 토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울이 있었다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몸을 잘라 가족에게 먹임으로써 아내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한 아내와 아들이 방 안에 오랜 시간 갇혀 있었다는 것과 나를 납치한 사람의 마스크에 회사의 로고가 있는 것을 통해 나와 가족을 납치한 곳은 내가 다녔던 비밀스러운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나는 비밀스러운 회사에 입사한 뒤로 쓸모없는 사람을 실험에 이용한다고 했는데 가족이 없고 회사에서 잘려 매일 술만 마시는 나도 결국 내가 생각했던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